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연강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밸류업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선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이 반도체 투톱이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견뎌줬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평온한 건가 아니면 내 계좌만 잠잠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투자 전략 잘 만나봐야겠죠. MBN 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제법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가 전개됐고요. 그리고 원전주를 비롯한 일부 섹터들의 개별적인 반등세가 전개가 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일째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5일 만에 순매도로 반전했습니다만 기관들의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동반 레이스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에 대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의 강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외국인의 이 바이코리아 기조가 계속해 유지된다는 점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벌써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내일장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장도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분명하게 특별하게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간에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에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이 섞인 그런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꺾일 만한 악재들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막연한 공포를 갖게 되면은 이 좋은 장세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바라고 분명히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이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과 그리고 실적 호전이 연출되고 있는 조선주 같은 일부 대형주들이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자동차 종목들과 은행주들이 상승 대열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주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전체적인 상승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급반등세를 기록했던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호재성제를 위한 급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되고 저평가된 종목군들로 매기가 조금씩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소외됐고 바닥을 찍었던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장기 소외 낙폭화된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와 조선 등 대형주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코스닥 쪽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큐사인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뭐 계속 리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의 흐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 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 400원 상승한 87,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10만 원을 넘어서 목표가가 12만 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 회사에 대한 주가 전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 역시도 삼성전자단 1차적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6.4%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위시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로의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세장 속에서 하이닉스 혼자서 장세가 연출됐었던 만큼 이번 상승장도 삼성전자 혼자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가총액 1위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은 시대 분출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단행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은행주 중에 KB금융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조정 분위기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곧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이제 KB금융도 열흘째 밀렸고요. 다시 주가가 뭐 8만 원대 제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밸류와 관련된 재료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탄력이 떨어졌는데 기업 밸류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약간은 이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은행주들한테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주들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불확실한 변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강세장의 초입이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이 종목 선정이 쉽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매물을 받고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도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에서는 이 금리 인하라는 것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중소형주들의 시세는 일단 그 원전주들의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이 살아있는 조선주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소개됐었던 HD 한국조선해양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조선주의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랬던 종목이 좀 신고가 경신 후에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이런 장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스 운반선 등을 추가적으로 내적 정도로 수주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간 수주 목표치 95.9%의 잠재적으로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HD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라고 하는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주들 중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빠른 실적 호전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도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제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들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듯이 이들 종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 호전 추세가 좀 더 강화될 겁니다.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의 실적 호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오늘 종가 15만 9,700원이죠. 매수가는 15만 9천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고, 자,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연간 이 수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소개해 주셨고요. 조선주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 있으니까요. 계속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